점인데요. 충격 반응 함수란 어떤 변수의 충격,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했을 때 다른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이때 오차항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 근데 이동평균 모형이라는 시계열 모델이 있는데, 이것도 오차항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의 값이 어떻게 변하냐를 모델링하는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어, 이 충격 반응 함수를 이 이동평균 모형의 개수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오차항의 개수가 충격 반응 함수가 되겠고요. 먼저 이동평균 모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 모형은 과거의 오차를 기반으로 현재를 설명하는 모형인데요.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오차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얼마나 커지고 작아졌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때 그 오차항의 개수는 과거의 오차항이 현재에 영향을 준 정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한 수식은 이렇게 되겠고, 이거를 이제 그 오차 개수를 함수로 표현을 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됩니다. VAR 모형과 AMA 모양이 어떻게 관계를 가지냐? VAR 모형은 앞서 말했듯이 자기회귀 모형, AR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AR 모형은 가역성 조건이라는 것을 만족시키게 되면은 MA 모형으로 치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역성 조건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R 모델을 후행 연산자 B, 그러니까 B가 이렇게 정의되는 건데 B와 XT를 곱하면 이제 한 시점 뒤에 그 시점으로 보내는 그런 평범한 연산자가 되겠고요. 얘를 통해 표현을 하면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변을 파이 b로 나누고 테일러 전개를 이게 테일러 전개가 되겠는데 테일러 전개를 참고하면 여기 파이 b에서 1 뒤에 있는 마이너스 파이 1b 점점점 이게 r로서 되기 때문에 이제 r에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은 AR 모형이 MA 모형으로 치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MA식을 보면은 치환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치환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테일러 전개 여기서 아래 제곱근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Q1b 플러스 Q2b 플러스 어쩌고 얘가 1보다 작아야 함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때 b는 수가 아닌 연산자이므로 일단은 q가 1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파이 b에 있는 b의 형식상으로 일단 복소수 z를 대입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모든 z의 절대값이 1보다 커야만 급수가 수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보다 커야만 q가 1보다 작게 되고 q가 아니지 파이가 1보다 작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역성 조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z가 복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1이라기보다는 복소 평면상에서 단위원 안에 근이 존재하면 안 된다가 되겠죠. z가 이제 충격 반응 함수로 치환될 수 있음을 알았으니 이렇게 치환을 했으면 오차항의 개수가 충격 반응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식에서 오차항의 개수는 t-j 시점에서 발생한 충격이 현재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충격 반응 함수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통계적 분석에서 오차항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오차항의 그 정의 자체도 독립인 거를 오차항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 오차항은 백색 잡음 과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차항끼리 예측 관계,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 모델이 설명할
아직 설명하지 못한 그런 변수 내에 설명하지 못한 관계가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충격은 혼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VAR 모형에서의 오차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충격이 다른 여러 개의 변수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근데 VAR 모형에서는 그거를 반영을 하지 못한 거죠. 어떤 충격에서 기인된 오차인지 그런 거를 반영을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숄레스키 분해라는 것이 활용이 되는데요. 숄레스키 분해는 하나의 대칭인 양의 정부 행렬을 하 삼각 행렬과 그 전치 행렬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은 숄레스키 분해의 일단 대략적인 과정을 나타냈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왼쪽의 식과 같이 각 시점에 대한 오차항 벡터와 그것을 전치한 벡터를 곱해주고 이거를 시점수로 나눠주거나 이제 기대값 2를 적용을 하면은 오차에 대한 공분산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외적이랑 같은 과정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공분산 행렬의 대각 성분이 이제 각 변수들의 분산을 나타내고 비대각 성분은 두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차항들이 독립이라는 것은 공분산 행렬의 비대각 행렬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차항들을 독립으로 만들기 위해선 공분산 행렬을 대각 행렬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공분산 행렬은 대칭인 양의 정부 행렬이라는 조건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슐레스키 분해가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해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슐레스키 분해를 앞의 과정처럼 이렇게 분해를 한 뒤 오차 계순 행렬이 아니라 오차 벡터죠. 예, 하삼각 행렬 아까 구한 하삼각 행렬의 역행렬과 이제 오차항 벡터를 곱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UT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UT 벡터로 공분산 행렬을 아까 구했듯이 구해주면은 UT 벡터의 공분산 행렬은 여기서 UT는 아까 이렇게 선형 변환한 얘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얘를 전개를 하고 기대값 1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에 다시 아까 숄레스키 분해한 이거를 공분산 행렬 그러니까 원래 잔차항 원래 오차항으로 구한 공분산 행렬에 이거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단위 행렬이 되어가지고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독립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상관관계가 제거된 오차항을 다시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와 같이 되고 이렇게 독립된 오차항을 가진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차 행렬을 변수에 따라서 정규화하기 위해 각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눠 준다면 이와 같이 되겠는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 변수에서는 충격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충격이 저 변수에서는 이 스케일이 달라가지고 저 변수에서는 또 저만큼의 충격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정교화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서 또 표준 편차는 아까 구한 그 이 하삼각 행렬의 대각 성분과 같죠? 대각 성분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H 행렬의 그러니까 위에 분자가 이제 HI 행렬의
S 시점에 있어서 i번째 열 벡터를 나타내고 사실 i는 어떤 값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탐구를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 어떤 과정인지 이해를 하게 되었고, 예, 수학적인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나 시뮬레이션 등이 굉장히 막연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관련 탐구를 진행하고 나니까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벡터를 물리에서 먼저 접해서 화살표로서의 의미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본 탐구를 통해서 행렬과 벡터를 좀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를 이렇게 진행했으니 이 모델을 통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는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